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남원 유곡리, 두랑리 가야고분군 등 전국 7개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도는 유곡리, 두랑리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고 홍보관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전북도민일보입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사단체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의대 관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학교와 기숙사 설계비 2억 3천만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전라일보입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수기명부에서 개인정보를 볼 수 없게 하고 수기명부를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업소 대부분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전북 신문입니다. 도내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 지수는 한 달 전보다 4.9포인트 떨어진 63.1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전주지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검찰 청사가 폐쇄됐습니다. 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와 직원도 검사를 받았고 재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전주지검이 굳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일반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한 겁니다. 가족 4명과 같은 사무실의 동료 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좀 간간히 벗는 경우가 있었고 외부 음식을 배달을 해서 먹는 과정 중에 식사하는 과정 중에 좀 대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접촉자로 잡았고요. 배용원 전주지검장을 비롯해 검찰 직원 230여 명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검사 등 대부분의 인력이 자택 대기에 들어가면서 피의자 조사를 비롯해 형사재판도 연기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검찰 직원은 지난 4일 퇴근 후 서울과 인천을 방문한 뒤 다음 날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6일부터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2차례 민간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지만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7일에는 출근해 정상 근무했습니다. 민간병원에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을 두고는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데 코로나 감염자가 많은 수도권을 방문한 뒤 의심 증상이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른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의 경우 또 새롭게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코로나 방역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살펴보고 있고 방역 당국은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인 토우가 유령 직원을 내세워 인건비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위탁업체 2곳이 3년 전까지 자신들의 대표나 대표 부인을 상대 회사의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업체들은 친구 사이인 대표들이 운영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재활용센터입니다. 이곳에는 완산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A업체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B업체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가 수상한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업체가 B업체 대표를 사내이사로, B업체가 A업체 대표 부인을 사내이사로 각각 채용해 2017년에만 900여만 원씩을 서로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법인 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거를 뺏어 받아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A업체가 감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전주시에 보고했고
A업체에 전주시 퇴직 간부 공무원이 입사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소업체와 퇴직 공무원의 취업 비리는 토우만에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전주시는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고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두 업체 대표가 친구이고 회사 규모가 작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금 등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분이서 2017년도에 상호 합의하에 주식을 서로 양도 양수를 통해서 회사를 완전히 분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회계상의 차이일 뿐 감사에게 지급한 금액을 부풀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그러나 전주시의 허술한 관리 감독도 큰 문제라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실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입니다. 전북의 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한데 자격이 없는 단체에 보조금을 줄 정도로 보조금을 흥청망청 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어린이날마다 수천 명을 모아 대규모 행사를 치러온 완주군. 그런데 공모 절차 없이 이 행사를 완주군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 맡겨왔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기관에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모두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이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공개 모집하려고 했는데 안 했죠. 코로나 때문에. 전주시는 자격이 없는 법인 지역 사무소들에게 보조금을 줬다가 뒤늦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각 시군들 역시 자격에 맞지 않는 민간단체나 법인에 보조금을 잘못 지급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문제는 보조금 집행을 남발할 정도로 지급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겁니다. 전주시는 해마다 민간단체와 법인 등 200여 곳에 최근 5년 동안 33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줬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가운데 압도적인 1위로 전라북도보다 6배나 많습니다. 열악한 재정 형편 속에서 보조금을 쏟아붓는 곳도 있습니다. 부안군의 경우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11위인데도 5년 동안 96억 원을 지원해 전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꼴찌인 진안군의 보조금 지원액은 66억 원으로 세 번째였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때문에 단체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해 보조금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합니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이나 또는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이는 거죠. 보조금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감시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법 추진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사무실을 찾아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 의원과 전라북도는 공공의대 설립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정부와 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오후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 처리를 오래 끌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정부와 의사협회의 합의문을 깬 발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어제는 김성주 의원의 전주 사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며 공공의대 법안 처리를 계속할 경우 다시 의사 총파업으로 맞설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의정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김 의원을 비롯한 정부 일각의 발언은 국가와 의료계의 합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로. 그러나 전라북도는 공공의대 설립이 기존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의 문제라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의대 정원 확대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협의해서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 반발이 커질수록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공공의대 설립 계획은 한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읍도서관이 전북 공공도서관 가운데 처음으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기술 비콘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임실에서는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 제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정읍도서관이 도내 공공도서관 최초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비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좌석을 예약하고 자녀들의 도서관 방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콘 시스템은 편의성이 높고 스마트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독서 문화 생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섬진강 주변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 퇴치에 나섭니다. 마을 주민 17명으로 구성된 퇴치단은 오는 25일까지 옥정호 상류 지역에서 제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을 지속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건강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 보건소가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영양꾸러미를 정기적으로 배달합니다. 영양꾸러미는 쌀, 감자 등 식품과 마스크, 비타민 등으로 구성돼 한 달에 2차례씩 전달됩니다. 순창의 발효 미생물 캐릭터들이 3D 입체 형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순창구는 2D 형태였던 10가지의 발효 미생물 캐릭터를 3D 형태로 구현해 조형물이나 캐릭터 인형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시도지사 협의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을 유흥업소 등 12개 고위험 업종에 모두 지급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12개 업종 모두 경제적 손실이 큰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 지급하지 않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의심이 드는 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등 271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불법 전매가 확인되면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이 취소됩니다. 전주시는 지난달에도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에 관계한 57명을 고발하고 43명을 행정처분했습니다. 오늘 전북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장수 17도, 전주 20도 등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23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